자, 그러면 박병창 이사님 바로 모시고 오늘 시장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사님도 속옷 좋아하시죠? 예. 자, 그렇게 이사님과 함께 저거 좋아하시는 분은 뭐죠? 매일매일 입으시잖아요. 좋아해서 안 좋아하는데 매일매일 그렇게 입기 쉽지 않죠. 좋아하니까 입으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시장 일단 뭐 중동 때문에 많이 힘들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지난주 잠깐 정리해야죠. 예, 지난주 금요일 날 다우 0.96%, 나스닥 2%, S&P 500 1.5%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하락을 했는데 그 중에서 길주 위주로 상승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3.28% 하락,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4.81%, 샌디스크 8%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도 한 3% 하락을 했습니다. 길주들이 많이 하락한 것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있긴 한데 일단 연준의 금리나 전망이 후퇴되는 부분이 성장주에는 상대적으로 좀 매물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하락하고 지난 주간 하락을 보면요. 다우는 뭐 상대적으로 좀 약했었고요. 나스닥이 주간이 2.07% 하락인데 금요일 날 2.01% 하락이에요. S&P 1.9% 하락인데 금요일 날 1.5%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하락으로 지난주 하락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 날 분위기가 안 좋았다라는 거고요. 분위기가 안 좋은 이유를 뭐 여러분들이 주말에 많이 살펴보셨겠지만 지상군 투입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보다는 나머지 저는 그거보다는 다른 두 가지 이유가 더 컸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은 선물없이 동시만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래 증가하면서 네. 아래쪽 배팅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시만기의 영향이 상당히 있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에 비해서 한 2%로 더 큰 폭이 컸는데 그것은 동시만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적으로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한 가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ECB에서 금리 결정을 했습니다. 네. 동결하면서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들이 좀 나왔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도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는데 금리 인상 쪽으로 바라보면은 네. 그런 코멘트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준이 4.39%고요. 2년 만기가 3.89%. 유가 올랐고요. 네. 우리 원화는 여기 환율에서 1,50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우리 환율이 지금 약세가 돼서 걱정되는 부분들, 유가에 걱정하는 부분들 그동안에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그거보다는 오늘은 이제 국채 수익률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영국도 금리 동결하면서 국제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국채 수익률이 급락을 했고요. 미국도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3월 들어서 전쟁이 발발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3주 동안은 우리가 지내왔고요. 첫 주에 급락이 나타났고 20% 변동성을 줬고 그 다음 주에 10% 변동을 주었고 지난주에는 우리 시장은 올랐어요.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 국채 수익률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지만 이렇게 주간으로 계속 올라가면서 4.39%까지 올라간 거는 이번에 처음이라서 저는 이번 주는 예민하게 시장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전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결론적으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어떻게 되느냐를 신경 쓰고 있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4.5%가 저는 경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4.5%를 일시적으로 외부의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게 국제 수준이 계속 올라갈 거야. 만약에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훨씬 더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많이 네. 주식을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일시적으로 외부 환경에서 올라갔다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지 안 그런지를 이번 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난 3주보다도 저는 이번 주에 훨씬 더 민감하게 시장에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89%예요.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3.5 3.5에서 3.75지 않습니까? 3.89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얘기가 시장에 뉘앙스가 있거나 실제로 금리 인상 주기로 들어가면 시장은 하락합니다. 네. 하락해요. 그래서
이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 것에 저는 더 걱정을 하고 예민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게 4.5%로 넘어가느냐가 이제 관건이고요. 이게 4.5% 넘어가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이 있겠죠. 네. 그 개입이 성공을 하느냐 아니면 실패해서 4.5% 위로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주식을 얼마큼 들 수 있을 거냐 아니면은 위험관리 현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 거냐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날 다른 때보다도 더 많이 올라갔던 것은 유로 ECB에서 금리 동결하고 BOE도 금리 동결하면서 매파적 발언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국채 가격이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도 같이 영향을 좀 받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좀 일시적인지 아닌지를 이번 주 정말 예민하게 봐야 되는 한 주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은 이게 4.5%를 하루 이틀 막 갔다 바로 내려온다. 그렇다면 그래도 한번 참아볼까라고 생각하는데 이 분위기가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이 저는 이번 주에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지난주에 벌써 최후 통첩했다는 거는 개입이 들어갔다는 얘기고요. 이제 도저히 여기서 이제 더 다투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게 안 돼서 실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이 실패를 해서 이제 4.5% 위로 가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보다 현금 확보를 훨씬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좀 걱정스럽게 저는 쳐다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네. 금요일에 또 이제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한 부분은 이제 정쟁 확전 우려에 대한 얘기가 했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 있고요. 옵션 만기 영향도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차트를 보시면 우리가 여기서 하루하루 제가 이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아래 꼬리 달리고 있다가 그러면 이 정도면 괜찮아 그랬는데 윗꼬리 달면서 계속 올라가면 매물 먹고 매물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음봉을 확 날고 밑으로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직전의 저점을 지금 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일봉이에요. S&P 500에 네. 직전 저점 깼습니다. 그러면 기초 분석에서는 그 다음 라인이 어딘가를 생각하잖아요. 이게 일봉인데 이게 주봉이거든요. 주봉인데 작년 4월에 악재가 나왔을 때 시장이 하락을 할 때 이 중간에 굵은 선으로 쳐놨던 게 60주도 평균에서 이걸 깨고 내려갔었어요. 일시적으로요. 네. 근데 지금 위에서 상당 부분에 지난주 한 주 빼고 나서는 상당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그래도 견주해 맨날 우리가 그러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하단을 깨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보통 이제 기초 분석에서 단순하게 생각을 할 때는 이 굵은 초록색 선 여기서는 좀 지키지 않겠냐 요 생각을 한번 할 거고 만약에 이걸 깨면 어디까지 갈 거냐 그러면 지난번에 있었던 깨고 내려갔던 이게 120주移동 평균선인데 뭐 이 정도까지 요번에 열어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거냐 이 갈림길이 제가 생각해요 이번 주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퍼센트 계산해 봤는데요. 6,506포인트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있는 초록색 선은 6,346%로 2.4% 하단에 있습니다. 뭐 갈 수 있는 부분이죠. 얼마 안 남았고요. 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등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제 상당히 이제 시장에 좀 관심이 많을 거고요. 이걸 그냥 이란 전쟁이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 개입이나 이런 게 뭐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 각오를 하면은 밑으로도 한 9%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올해 1년 동안 S&P 500이 얼마 빠졌냐면 4.9%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잘 외부의 매크로의 노이즈에 비해서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전쟁이나 이런 게 일어났을 때 이번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의 환경, 즉 유동성의 환경이나 물가의 환경이나 국채 수익률의 환경에 이게 얼마나 크게 영향을 줄 거냐? 일단 단기적으로 끝날 거니까 그렇게 영향 안 줄 거야. 이러고 온 거예요, 여태까지. 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올라가잖아요, 국채 수익률이요. 그러면 이거는 기대에서 기대가 점점 희망이 잃어가는 거잖아요. 네. 얘기가 그러니까 달라지는 걱정을 좀 하는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건 나스닥인데요. S&P 500이 연간에 4.9% 하락했는데 나스닥은 6.8% 하락했습니다. 이미 얘는 이게 지금 추세하락으로 일봉이에요. 이게 추세하락으로 전환이 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반등을 주면 어디가 먼저 줄까? 이게 저 먼저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네. 근데 얘는 돌아서기가 참 힘든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차트나 수급이나 매크로 상황이나 이런 상황은 미국 시장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 된 것은 분명히 맞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근데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오늘 갑자기 된 건 아니고 지난 3주 동안 그런 상황이었는데 매크로의 이슈가
주식시장에 있는 안에 있는 지표를 아주 크게 변동성을 주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보니까 이제 변동성을 주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엔비디아 박스권 오랫동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이걸 좀 가져왔는데 이 지금 하단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이게 시장이 만약에 여기서 밑으로 간다는 얘기는 더 밑으로 간다는 얘기는 얘가 깰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깨면은 엔비디아는 깨면은 저가 매수가 전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여기를 지켜주느냐도 또 하나의 포인트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엔비디아는 밑에 있는 거하고 시가총액이 완전히 다르니까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버텨주면서 또는 엔비디아가 올라가면 시장이 좀 버틸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양쪽을 두 개를 봐야 됩니다. 참고로 시장이 고점을 찍고 내려가냐 안 내려가냐 또는 저점을 찍느냐 안 찍느냐는 그 시기에 주도 종목이고 시가총액이 제일 높은 주도 종목하고 그리고 지수하고 차트를 크로스 체크합니다. 두 개가 둘 중에 하나만 움직이면 그래 엔비디아가 계속 버티고 있고 얘는 올라가는데 그러면은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이렇게 보는데 두 개 다 무너져 버리면 네. 그러면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 저런 상황이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도 플러스 0.31로 끝났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코스피가 5.3%나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상당히 견조한 움직임을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마이너스가 빠졌네요. 외국인들 매도도 굉장히 거세게 있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4조 매도를 했고요. 금요일도 1.5조 정도 매도를 했는데 여전히 개인들이 그걸 받아내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난 한 주 동안 삼성전자가 8.6%, SK하이닉스가 10.6%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올라간 거예요. 대형주 위주로 상승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중소형주가 약했기 때문에 지난 한 주 동안 코스닥은 0.7%뿐이 못 올랐어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특징 중에 하나는 일단 주말 리스크가 있어서 보면은 장중에 막 등락했지만 크게 못 움직였어요. 0.3%잖아요. 네. 보시면 고가가 1.2%, 저가가 보합.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상당히 견조했습니다. 그런 사이에 건설주가 강세를 보였는데 건설주가 두 가지의 이유로 지금 건설주가 지난주 금요일에 급등을 했습니다. 하나는 원자력 쪽, 원자력에 관련된 건설주. 대표적으로 GS건설, DLNC 뭐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현대건설 이런 네. 것들이 강세였고요. 그리고 재건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여러분께 그것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제 투자 시그널에서 이거 지금 예전에는 우크라이나의 종전 및 재건 그러면 그 관련주들이 막 움직였잖아요. 네. 지금은 훨씬 더 재건 만약에 종절이 되면 재건해야 되는 국가들이 훨씬 많아진 거예요 지금요. 엄청나게 지금 피해를 전쟁으로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특히 중동 지역에 진출해 있는 건설사들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시장에. 네. 그래서 DLAC는 상한가 같고요 금요일날 차트 한번 보시면요. 일단 이게 금요일 날 섹터에 보면 건설 대표주, 모듈러 주택, 원자력 발전, 건설 중형주, 피팅, 강관, 풍력, 조선, 기자재, 원자력 이게 왜 이렇게 조선 기자재하고 건설 중소형주하고 건설 대표주하고 뭐 이런 데 같이 엮여 있냐면 어떤 기업은 얘는 신재생 에너지의 장비이면서 건설 장비이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조선 장비고. 그래서 그게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그 원자력, 건설, 신재생 에너지 요런 애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와중에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대우건설이고요. 대우건설이 지난주에 아마 상승률 1위였을 거예요. 전체에서. 그러니까 아주 작은 종목 빼놓고요. 대우건설이 강하게 보였고요. DLAC는 상한가 가져갔습니다. 굉장히 고생하다가 상한가 가져가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왜 그런가를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원자력과 재건이 이제 합쳐져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조선, 원자력, 태양과 풍력의 기자재. 근데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태웅이다 그러면 뭐 풍력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조선 기자재도 들어가고 이게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같이 오르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GS건설 22%, 금요일 하루입니다 이게. 대우건설 18%, 태웅 26%, 태광 23%, 성광도 17%. 네. 이렇게 시장이 이제 관심이 이제 이후도 이제 조금씩 쳐다보는 그런 상황으로 좀 됐다라는 특징을 좀 보여주고 지난주 코스피는 개인 2조에 기관이 1.7조를 산 거죠? 마이너스가 아니고 맞나요? 요거요? 지난 한 주 동안에요? 네.
지난 한 주도 판 거죠. 판 거예요? 이게 샀네요. 예, 거기서 샀으니까 거기 더해서 플러스죠? 가져가. 예, 맞습니다. 맞죠. 예, 아, 그렇게 그러니까 외국인이 마이너스고 예. 기관은 플러스. 지금 보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예, 그럴 것 업데이트가 같습니다. 됐으니까 안 됐을 것 같은데요. 금투도 예, 예. 뭐 3조. 그래 더해지 4조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네. 얘가 마이너스니까 그렇죠. 외국인들이 걔가 마이너스고 좀 기관은 더 산 거 들어갔습니다. 플러스고. 예. 네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제 그런 특징을 보였다라는 설명까지 드리고 지금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이번 주 이번 주. 10년 만에 국제 수익률이 많이 올라가서 이제 요게 좀 문제로 저는 이제 걱정스럽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이거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란 상황 한번 볼까요, 같이? 네. 저 뒤에 있지만 이거 2페이지, 요번에 2페이지에서 왔어요. 써왔는데 쭉 네. 보시면 빨간 글씨가 중요한 거지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를 여러분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미국하고 이스라엘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서의 목표 달성이 거의 근접했다. 그래서 군사작전은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뭘 그러면 근접했냐? 그러면서 자기들이 뭐 미사일 능력 발사에 대해 무력화했고 이란의 방위산업 기반을 파괴했고 뭐 이런 얘기들을 쭉 썼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군사작전의 목표 달성이 근접했고 그래서 이제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쭉 했어요. 그중에 뭐 부가적으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관리에서는 미국은 손댈 거다. 그것을 이용하는 니들이 책임져라. 뭐 이제 고남이 안 오니까 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거의 이제 이 군사작전 우리 실패한 게 아니야. 우리 성공하고 있어.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처음에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면서 악시우스의 보도가 나온 게 평화 협상을 위한 이란의 6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네. 근데 이 6가지 조건이 어마어마합니다. 읽어보면은 5년간 미사일 프로그램 중단, 우라늄 농축 전면 금지, 핵시설 내 원자로 해체, 원시인 분리기 및 핵장비 외부 감시 허용, 미사일 상한 1000km인 것 같아요. 예. 이하의 제한, 그리고 헤즈볼라 후티 반군 하마드 여기 데이터를 자금 지원하지 마. 뭐 이런 거 쫙 썼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제시를 했는데 이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네. 그런 내용을 다 썼습니다. 원하는 거 다 쓴 것 같아요. 이러면서 보세요. 우리 군사작전 성공했어. 그 단계적으로 좀 축소할 거 하고 싶어. 그러면서 협상할 건데 협상의 조건은 이런 6가지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뒤에가 이제 이란인데 이란 측인데 이란에서 굉장히 강경하게 맞대응했습니다. 이걸 받아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48시간 내로 호르무즈 해협 개방해라. 아니면 이란 내 발전 시설 초토화할 거다. 이거는 안 했던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네. 그러니까 최고항수를 내놓은 거예요. 최고항수. 이게 마지막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최고항수를 지금 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분명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를 얘기해 보려고 했는데 이란이 말을 안 들으니까 안 들어? 그럼 우리 이렇게 세게 할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의 기술에 이런 거 내용이잖아요. 끝까지 몰아붙이는 네. 그런 걸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 측의 내용들입니다. 이 48시간이 내일 아침 우리 시간 9시입니다. 그것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일 오전 9시요? 네, 네. 오전 그래요? 9시예요. 이 48시간이. 지금까지 한 번도 시간 지킨 적 없잖아요. 뭐 2주 안에 한다 그래놓고 며칠 만에. 그러니까 지금 극단적으로 얘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번에 오늘과 내일 아침까지 뭔 일이 있는가가 진짜 중요한 거죠. 사실 네.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란 측에서는 중앙사령부에서 여태까지 방어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했는데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환됐다. 그리고 젊은 과학자들의 역량을 이용해서 첨단 장비와 무기를 생산 개발했으며 전장터에서 적에게 더 많은 놀라움을 안겨줄 것이다. 그러면서 막 4,000km를 쏘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하고 48시간 내에 최후 통첩이 딱 나오자마자 그래? 그러면 이란의 발전시설 공격하면 미국 동맹국의 모든 에너지 인프라 공격 전부 다 할 거다. 공격 대상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대강으로 맞대응을 했잖아요. 네. 그래놓고 또 이란은 또 어떤 걸 했냐면 이런 걸 또 했어요. 이스라엘 공격으로 중단됐던 이라크행 가스 공고 3월 21일부터 재개한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트럼프 적대국을 제외한 선박에는 개방하겠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트럼프의 48시간 내 해협 완전 개방 요구하고 나서 이게 나온 거예요. 국제해사기구 주재 이란 대표는 이란의 적국과 연계되지 않은 선박들은 이란 당국과 보안 및 안전 조치를 조율할 경우 해협을 통과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하고 지금 협상하고 있습니다.
1번 선박을 통과를 한시적으로 허용 검토하고 있다. 이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근데 이 순서 시간도 되게 중요해요. 시간도 그래서 일부러 제가 빨간 것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협상 조건 얘기했더니 안 들어. 그러면 48시간 내에 안 하면 니네 초토화 시킬 거야? 그랬더니 웃기지 마. 우리 그냥 더 훨씬 강력하게 공격하고 대응할 거야. 미국 동맹국 에너지 인프라 우리도 공격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거야라고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네. 그러니까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또는 미국 이스라엘 편 먹은 쪽은 빼고 나머지는 동행하게 할 거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주말에 있었던 거거든요. 뭐 강운 양면 전략인지 아니면 내부의 혼선인지는 모르겠으나 예. 어쨌든 이란도 겁이 나겠죠. 뭐 어쩔 수 없이 그렇죠. 미국이랑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전자이기를 기대합니다. 전자이기 우리는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전자이기를 바라는 거죠. 네. 그렇게 굉장히 강하게 최후 통첩이란 말까지 써가면서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니까 살짝 호르무즈 해협은 그러면 나머지 국가들은 다닐 수 있게 해줄 거야. 그리고 협상하면서 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하면서 공격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찌 될지는 우리가 알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저는 그거는 그대로 우리가 모르는 건 두고 불확실성으로 두고 네. 내가 알고 있는 거 국제 수익률. 국제 수익률이 올라가면은 나는 어떻게 할 거라고 내가 준비를 하는 게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매일 제가 노란색으로 우리나라는 거버넌스 개혁과 반도체이고 그리고 매크로는 유동성과 AI 그 중에 요즘에 이제 주장 리스크가 붙은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 여기다 빨간색으로 저 적어왔어요. 뭐냐면 시장은 더 중요한 거는 금리와 환율입니다. 네. 그래서 유동성에 두 차례 금리 인하할 거야. 그리고 트럼프의 감세 정책을 할 거야. 그리고 QE를 할 거야. 그러면서 시장을 뒷받침할 거야. 시장의 유동성 보강이 더 될 거야라고 믿으면서 시장이 온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연준 FOMC 회의 끝나고 BOE 회의 그리고 ECB 회의 다 끝나면서 보니까 뭐라 이거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이거 물가가 올라서 유동성 보강이 아니고 이거 금리 인하가 아니고 이거 금리 동결 지금 요구를 했는데 금리 인상할 수도 있겠네라고 바뀐 거예요. 네. 시장이 금리 인상할 거라고 생각하는 시장에서 어떻게 주식이 오릅니까? 금리 인상 구간에 시장이 하락합니다. 2022년도에 시장이 하락한 것도 금리 인상이고요. 2018년도에 미국 시장이 하락한 것도 금리 인상이에요. 미국이 지난 동안에 08년부터 2020년도까지 그렇게 많이 10배가 올라오는 동안 딱 두 해만 조금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그게 다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금리 인상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렇지는 않지만 시장은 벌써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란 전쟁 3주 동안 주식시장 4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미국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과 유럽의 국제 수익률이 급등했습니다. 이 얘기는 반대로 채권가격이 급락했다는 거예요. 영국 10년물이 채권이 5% 살짝 넘었다 살짝 아래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영랑은행 매파 발행 후에 채권 매도 촉발이 됐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지금 중동 자금들이 좀 빠져나가는 상황이 좀 있어요. 중동들도 급하겠죠 지금. 네. 그러니까 약간 나가는 자금들이 채권에서 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이들이 일시적인지 아닌지를 이번 주에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불확실성이 아니고 내 눈으로 보면 돼요, 그냥. 국제 수익 움직임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가 급등락했고 금이 있잖아요. 네? 지난 한 주 동안 10% 하락했거든요. 금이 네네네. 5,600에서 4,600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이거 1983년 이후에 하락폭이 최대라고 합니다. 한 그래요? 주간. 네. 한 주간으로 보면. 아니 뭐 워낙 많이 오르긴 했지만 예. 그것도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겠죠. 우리 시장 네. 많이 올라서 빠진 것처럼. 이런 일들이 지금 3주 동안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은 제가 빨간 글씨로 써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하는 그리고 시장이 싫어하는 흐름의 조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유가, 인플레이션, 재정, 정책 불확실성이 나타나면서 국채 수익률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국채 수익률 4.5% 상향 돌파는 주식시장의 위험 경계선으로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 월가에도 상당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 금리에 대해서 원래 3월에 내리냐 6월에 내리냐 그랬죠. 그게 아니고 지금 올릴 수도 있겠다라고 전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 전쟁이나 이런 게 트리거가 되고 그로 인한 이 사후적으로 이런 지표들이 움직이는 건 분명히 맞지만
그동안에는 그렇게까지는 아닐 거야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이 지표들이 특히 국제 수익률이 올라가는 게 눈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선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가만히 있지 않고 뭐 구두 개입을 하던 어떤 뭐 최후 통첩을 하던 했는데도 안 돼. 그래서 국제 수익률이 올라가. 그러면 그것은 심각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가져왔던 거 다시 오늘 가져왔어요. 2023년도에 한번 5% 정도 근처까지 간 적이 있었고요. 25년 1월에 또 한 4.8%까지 4.5% 넘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 두 번 다 시장이 크게 하락했어요. 두 번 다. 사실 우리가 그 트럼프의 타코라고 하는 것을 기준을 금리로 많이 맞습니다. 삼았잖아요. 금리 올라가면 확 물러서더라. 네. 근데 그 이사님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이번은 전쟁이고 이제 전쟁의 양쪽에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가 물러선다고 하더라도 금리는 계속 올라갈 수도 있다고도 그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더 어려우지 힘든 거고 그러면 정말 팔아야 되는 거고. 네네.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을 해서 전쟁이 뭐 이제 그래 어떻든 간에 뭐 또 얘들 보니까 종전할 것 같아. 네. 그러면 이제 안정화 되겠죠. 근데 그럼에도 안정화 안 되면 그거는 더 심각해지는 거다. 그렇게 본다라는 거죠. 금리랑 물가 관련해서는 참 주말에 그 문홍철 네. 팀장이 정프로님 직접 진행하셨죠? 네. 인터뷰 하나 한 게 있는데 아주 색다른 뷰가 또 있습니다. 문홍철 팀장이 워낙 또 색다른 뷰인데 네. 그것도 한번 보면 재밌습니다. 물가가 폭등이 아니라 오히려 하락을 한다는 아주 도발적인 주장이 있는데 그런 얘기들 월가에도 있습니다. 이게 그렇습니까? 끝나면은 왜냐하면 이제 디플레이션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네. 그런 상황이 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만들잖아요. 근데 실제로 끝났어. 그 정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좀 될 수 있다는 것도 이제 네. 양면이 주의사항 항상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많이 보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기자님 질문 주신 거에 이런 겁니다. 이 골드만삭스의 답을 딱 했네요. 에너지가 이 모든 것을 좌우할 거다. 연준 20이 BOE 모두 매파 유지하고 있는데 요거는 에너지 가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를 이제 살펴보는 거죠. 지금은 아마도 전쟁에 대한 우려가 조금 이제 내려앉으면 그러면 국제 수익률을 이제 하향 안정화 되고 그러면 다시 또 뭐 그럼 좀 안정화 되는 할 가능성이 지금 현재는 그걸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전쟁이 뭐 휴전하느니 아니면 뭐 휴전이라는 건 장기전으로 가는 거예요. 어쩌면 얘기하면 종전이 아니고 뭐 그런 상황인데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이 채권 시장이 계속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돼. 그러면 그건 전쟁보다 더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우리 시장에 대해서도 한번 쭉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시장이 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우 2%, 나스닥 2%, S&P 500 2%, 니케이 0.8, 상해 3.3, 항생 0.74, 대만 0.43, 독일 4%, 영국 3%, 프랑스 3% 다 안 좋았어요. 그리고 코스피 5% 올랐어요. 그래서 상당히 견조한 우리 시장이 있었던 거예요. 견조보다 진짜 강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3월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 여기 지금 얘는 지난주잖아요. 네. 3월 전체적으로 보면 나스닥 4.5, S&P 5%, 우리 코스피 7%예요. 그러니까 많이 빠졌다고 올라온 거예요. 이게 등락 변동성이 훨씬 심했던 겁니다. 훨씬 더 심하게 좀 있었던 거고요. 근데 이나마도 영국 9%, 독일 11%, 대만 5% 빠진 거 보면 우리 시장이 뭐 혼자 약한 그런 부분은 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지금의 상황이 조금이라도 안정화되면 위쪽을 바라보는 심리가 작용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이유는 이게 등락을 봐도 그런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수급을 보면은 지난 올해 1년 동안 올해 1년이 뭐 이제 2개월 3주 지났지 않습니까? 네. 외국인들 48조 원 팔았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20조 원 팔았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도가 굉장히 거세게 있는데 이건 역시도 외국인들은 리스크 관리에서 기계적인 매도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환율 영향이 상당히 있다. 그리고 지난 여기 환율이 1,500원 넘어서서 막 끝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 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금요일 날 야간 선물이 4.3%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참고로 제가 수치를 써오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서 하락폭이 50%가 몇 %이고 지난번에 저점이 어디이고 지난번에 폭락했을 때 제가 이걸 적어드린 거예요. 5,093포인트 기억나시죠? 그때 네, 5,093포인트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시장이 최초의 하락을 해요.
그리고 반등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 엄청 반등 많이 한 거잖아요. 지난주에도 5%로 오르고요. 그리고 다시 변동성을 줘요. 그럼 사람들은 처음에 최초에 급락을 했을 때는 이게 뭐지? 시장에 영향을 그렇게 주지 않을 거야. 지표에 환율이나 금리에 국채 중에 그렇게 단기적으로 끝나면 영향 크게 주지 않을 거야. 라고 넘어가요, 처음에는. 네. 그러면서 반등을 합니다. 첫 번째 반등은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일 제가 여러분께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고, 제가 이거 교육 프로그램은 우리 교육 포스 프로그램에 이걸 지금 넣어놨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만일 이번에 다시 하락해서 지난번에 했던 5.913을 이번에 떨어진다. 우리 첫 번째는 사자고 네, 했잖아요. 네, 네. 네. 이번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그때는 좀 더 팔지. 기다렸다가 살 것 같아요. 아니 팔아. 팔아야 돼요? 5,913 밑으로 가면 무조건 판다고 사람들. 아닌가? 코멘트 안 해도 되죠. 예? 코멘트 아니, 좀 해도 해주세요. 되는데요. 이거 왜냐하면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처음에 급락을 했을 때는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반등이 있는 거거든요. 네. 이번에 떨어지는 거는 진위 여부가 아니에요. 판단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판단 끝난 거기 때문에 이번에 떨어지는데 밑에서 더 싸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처럼 그래서 하면 안 된다. 위험 관리 측면에서 오히려 더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사이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 통첩하고 하는 거 보면은 뭔가 끝내고 싶겠죠. 네. 근데 그런 게 이제 눈에 보여지는 거고요. 우리 코스피 상당히 견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도 계속 보여드렸지만 견조한 상황에 좀 있는 건 분명히 맞는데요. 이 중간 라인에서 오늘 만약에 밑으로 밀려서 이 밑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5,781에서 5,090은 한참 밑에요, 사실은. 한참 네. 밑에이긴 합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 상황에서 대처할 것인지 두 가지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의 포인트를 좀 말씀을 하나 드렸고, 하나는 국제 수익률. 국제 수익률을 보고서 대응을 하자. 일단 저는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매수 쪽에 의견을 좀 많이 드렸어요. 그랬는데 이번 주에는 이미 어느 정도 제가 보니까 그거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면 그 다음에 관망하자. 지난주 후반부터 제가 관망하자 그러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정리된 게 뭐냐? 그게 뭐냐? 이런 거잖아요. 딱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 드려볼게요. 뭐냐면 나는 얘가 지금 이 주식이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떨어져도 안 팔 거야. 또는 얘가 이번 이런 리스크로 인해서 떨어지면 더 살 거야. 네. 더. 난 그래서 들고 갈 거야. 라는 걸 내가 가지고 있다면 7대3 얘기했잖아요. 포에. 네. 그런 걸 내가 갖고 있다 그러면 걔는 그냥 두고서 관망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가지치기 얘기를 3주나 지렸기 때문에 이제 와서 더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나머지를 가지고 살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살려고 하는 것들을 지난주나 처음에 떨어질 때는 매수 관점에서 진입을 보지만 여기서 떨어지는 데서는 사려는 것보다 좀 더 시간을 두고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좀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주봉이고요. 그리고 이 삼성전자 일봉 뭐 훌륭합니다. SK하이닉스의 주봉 기차보다도 훌륭하잖아요. 근데 최초에 하락할 때는 반등을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이번에 하락할 때 그 사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라는 설명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1번, 2번 뉴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네, 드렸고요. 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클라이맥스를 향해서 가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었는데 지난주에는 오히려 아주 뭐 서로 그냥 말싸움만 하고 네. 그러고 있다가 이제 그 말싸움 중에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그 말싸움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물밑 작업을 상당 부분 이거 휴전하고 싶어서 또는 종전하고 싶어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안 되니까 이제 지난 주말에 저런 상황까지 되지 않았다 생각을 하고 지난주 주말에 만약에 이거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랄까 총공세한다 이번 주에 더 강력하게 한다 뭐 이런 표현을 막 쓰잖아요. 네. 그거는 이스라엘에서 얘기했군요. 이스라엘에서 이번 주에 더 강력하게 공격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번 주에는 여태까지 있었던 거는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더 보수적이어야 된다, 좀 더 조심스럽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중앙은행들이 이란 전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이것도 그냥 의미가 있어서 가져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은요. 코로나 시기에 폭락했다 올라왔죠. 그때는 사람들이 집 밖으로 못 나갔기 때문에 수요가 급락했죠. 네. 수요가 없어서 경기가 안 좋고 침체될 거다 얘기했던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는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공급이. 네. 그래서 공급 급락으로 인한 위기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수요로 해서 안 좋던 공급으로 인해서 안 좋던 간에 결국 경기 침체되면 이거 QE 할 걸? 이거예요. 근데 말이 안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요 급락은 사실 그 물가 급락인데 네. 공급 급락은 물가 상승을 지금 물가 유발하고 상승할 있는 수도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경기가 더욱 중요하죠. 경기가. 경기가 침체되면 아마 QE 할 걸? 이런 얘기도 솔솔 나오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지금 시황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나가도 총재의 말이 시장에 엄청나게 그 채권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과 물가 상승 우리 다 아는 거 하도 들었으니까 이거 보면은 이 주식하는 사람들은 와 진짜 엄청난 지식이 경제학 박사들이에요 다. 웬만하면 아주 세부적인 거 안 해서라도 이제 웬만한 경제의 원리는 다 알죠. 그렇죠? 에너지가까지 상승하면서 물가 상승이 됐을 때 유럽 경제의 불확실성이 급증하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열어두면서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매퍼적으로 얘기했는데 인플레이션 전망을요. 기본이 2.6%인데 만일 이게 이번에 해결이 안 되면 최대 3.5%에서 최악 4.4%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4% 향해서 넘어가면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곧바로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런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지금 이제 시장도 하락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나왔겠죠. 대형 은행의 자본 규제 완화를 한다. 은행들의 자본 규제 완화라는 건 그냥 심플하게 한 가지예요. 돈 풀겠다. 네, 돈 은행이 더 많이 대출해주고 풀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벌써 걱정한다라는 게 시장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5번, 6번은 아까 공기자는 잠깐 전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와중에도 여전히 AI 쪽에는 대규모 투자를 굳굳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프트뱅크에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프라 프로젝트인 오하이오에 5천억 달러 투자해서 대규모 AI 센터 건설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5년 후에 10년 후에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올해 연내 착공을 해서 2028년까지 완공 목표를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거 그 소프트뱅크에서 스타게이트 거의 주도적으로 하잖아요. 네. 이거 스타게이트와 별개다. 그래요? 예, 스타게이트의 일환이 아니고 스타게이트 오픈AI하고 오라클하고 추진 거 별개로 이거 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그리고 일본 기업의 21개사가 참여한 컨소시엄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력 에너지 뭐 어디서 갖고 와서 할래? 그때 천연가스 발전을 하겠다 얘기를 좀 했습니다. 제프 베이조스도 AI로 AI 기반의 자동화를 위해서 그리고 물리 시뮬레이션 AI를 현실화시키겠다 얘기를 하면서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는 원래 아마존에서 계속 했던 거지 않습니까? 이걸 위해서 이번에 $1,000억 펀드 추진을 한다. 근데 사실 이 돈 다 어디서 나와? 그래서 한편은 걱정을 막 하는 거예요. 네. $1,000억 펀드 추진을 해서 이걸 가지고 AI 기반의 자동화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계속 나오고 있어서 결국은 AI 투자는 지속해서 한다라는 의견들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근데 저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돈 다 어디서 나와요라고 하는 거는 결국 금리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란 전쟁이 장기화돼서 유가로 인한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서 국제주로 금리가 오르고 그런 와중에 금리 인하도 못해. 네. 그래서 금리 인상에 금리가 더 올라가. 그러면 이렇게 투자하는 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미 투자한 거에 대해서 이거 자금에서 언제 할 거야? 금리 계속 높아지면 너네 이거 부도날 수도 있어. 실제로 조그만 데는 부도 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부도날 수 있다. 큰데 어디서 잘 핵심 대마불서 있잖아요. 걔네들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를 걱정하기 하는 와중에 전쟁이 길어졌고 금리가 오른다. 그러면 아마 이런 얘기들 이거 훨씬 더 지금부터 걱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 750조 들여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면 나중에 이제 뭐 기업들이 막 와서 거기서 뭐 데이터 센터 이용료를 내든 아니면 뭐 그 데이터 센터에서 뭐 활용을 해갖고 뭘 돈을 이제 벌긴 벌 텐데 750조 들여서 과연 그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을 난 내기가 조금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걱정하시는 분이 뭐 할까요? 내 돈 환매해줘.
블루 아우린이 환매죠. 블랙로겐이. 네. 처음에는 환매런이 생기는 거고 네네. 네. 환매하다가 환매런이라는 표현은 안 쓰죠. 환매 요청을 하는 거고요. 환매런이 예전에 있었던 게 펀드런. 네네. 그리고 그러다가 가면 은행에까지 파급이 되면 뱅크런. 뱅크런, 펀드런, 환매 요청런 이게 금융 위기로 가는 그 초기에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는 그 거예요. 다음이 이제 빤스런이죠. 그래서 라코스에 있고. 그래서 지금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 빨리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이 끝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태까지는 자기네 맘대로 다 됐었는데 이라는 맘대로 지금 말을 잘 안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러시아는 돈 벌고 이거 더 좋고 중국도 더 좋고 그래서 실제로는 걔네들이랑 더 싸워야 되는데 이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는 거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표현하기를 벌집을 건드려 놔가지고 지금 참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게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역대 최대 투자를 하겠다는 발표를 지난주에 했었죠. 그거로 인해서 후반 기업들에 있는 반도체 장비주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는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제 투자 사이클로 넘어간다는 표현은 한 2, 3주 지났죠. 거기 관련된 종목들은 시장 상관없이 최근에 들어서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번과 9번은 반도체 관련된 뉴스입니다. 8번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역사상 최대 실적 지난주에 발표했습니다. 1년 사이 영업이 8배 됐고요. 그리고 3년에서 5년 장기 계약으로 전환하고 있어서 구조적으로 이제 변화되고 있다. 마이크론 CEO가 AI는 단순히 메모리 수요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메모리를 산업의 핵심인 전략적 자산으로 재정해야 된다. 그래서 메모리 이제 전략 자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주식시장에 저처럼 아침에 방송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약간 평행도 유지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닌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냥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 미국은 전략자산이라고 해서 어떤 거는 AI 관련된 엔비디아 거 팔지 말라면서요. 중국도 그런 거 많잖아요. 전략자산 많잖아요. 그 우리 메모리가 진짜 전략자산이면 미국에서 마이크론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삼성전자의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전략자산이야. 그래서 국가가 통제할 거야. 어마어마하게 세지는 거죠. 우리나라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 그렇게 하면은 우리나라 국민과 투자자들은 가만 안 있습니다. 우리가 되게 시끄러운 나라예요. 네, 민주국가입니다 우리는. 근데 그런 생각도 들지 않으세요? 보면은 네. 우리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네.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와중에 전쟁이 나가고 있고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JP모건에서 반도체 메모리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시장 규모를 약 33에서 41% 상향 조정하면서 2028년 시장 규모 약 1조 달러 규모를 돌파할 것 같다. 그리고 상승 사이클은 5년을 전망한다. 그리고 수급 사이클은 2028년 하반기 정도의 균형 상태가 전망된다라고 표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 던지는 말은 아니겠죠, 이 사람들이요. 근데 어떻든 저수하고 이 내용이 보고서 길어요. 거기에 제가 키워드만 가져오는 건데 그래서 결론은 어마어마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해 266조, 204조, 내년 358조, 274조, 내후년 437조. 이게 왜 이 숫자가 왜 나올까요? 2028년도에 1조 규모면 지금 현재 환율로 하면 1,500조인데 1,500조에 이게 700, 800조니까 한 55%뿐이 안 되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를 이 시장 규모로 보면은 나올 수 있는 얘기들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건 그 숫자는 그렇다 치고 여전히 이번 전쟁 이후에 이번 3월에 잘 보시면 우리나라 시장이나 우리나라 이 반도체에 대한 이익 전망은 외사 특히 IB들이 후퇴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발쇼크로 아시아 지역에서 전기차가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요 그렇거든요 사실 그렇게 빠르지 않아서 주식시장은 빠르게 하지만 우리 생활은 일상생활을 이렇게 빠르게 안 해서 아니 유가가 마을에 올라가니까 이제 유가 올라와서 못 하겠어 그래서 내연기관차도 안 타고 전기차로 바꿔 이런 생각 저는 잘 안 하거든요. 네. 그냥 유가가 다음 주에 오른대 그래서 이번 주에 넣어놔야지 그런 생각 별로 안 하고 사는데 근데 실제로는 현실적으로는 진짜 많이 늘고 있답니다. 필리핀에는 그래서 2주 만에 한 달치이고 베트남도 작년에 2배 속도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 심리에 영향 많이 주겠죠 이런 부분. 네. 왜냐하면 이번에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헬륨 얘기는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전쟁하자마자 얘기는 나온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공급의 30%가 카타르에서 공급하는데 이게 만약에 공급망이 이게 훼손이 되면은 반도체, 우주항공, 방산 지금 하고 있는 최첨단 그 제품들 있잖아요. 네. 그 헬륨이 없으면 다 이게 스톱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2억 정도 상당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12번 뉴스는 이게 마지막이죠. 참 이것도 독특한 뉴스입니다. 슈퍼마이크로에서 이 공동 창업자 왈리와라우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AI 그 엔비디아 칩 있죠. 이거 팔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 이 수마컵이 여기 엔비디아하고 협력사잖아요. 그렇죠. 이걸 갖다가 중국에 팔았다는 거예요. 아 슈마컴이 네. 그래서 기소돼 가지고 이 사람은 사임됐고 그리고 관련 간부 2명도 해임돼 가지고 지금 뉴욕 검찰에서 기소돼 가지고 조사받는 거. 이것 때문에 슈마컴이 33% 하락했어요. 금요일 날. 네. 그래서 금요일 날 반도체 주식이 빠진 거에 슈마컴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주식이 빠지고 시간외에서는 한 1% 정도 소폭 반등을 하긴 했는데 네. 이 영향도 사실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으로 이거 금요일 하루고요. 3월 20일 기준으로. 이건 일주일 동안이거든요. ETF에 돈이 어디로 들어오고 있는가 보시면 하루만 하지 말고 그럼 일주일을 볼게요. 코스닥하고 반도체. 코스닥 액티브. 네, 코스닥하고 반도체에 집중적으로 이게 지금 일주일에 코스닥 액티브 6,700억 엄청난 거예요. 반도체 탑10에 3,300억. 진짜 엄청난 돈이 지금 들어오는 분명히 맞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코스닥 액티브 마이너스 8.7%예요. 지금. 네. 네. 반도체는 지난주에 올랐잖아요. 그래서 코스닥은 지난주에 세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잠깐 코멘트를 드렸지만 코스닥 붐이 막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코스닥의 지수하고 코스닥 150하고 코스닥 액티브에 막 돈들이 막 들어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수익률이 지난주에 안 좋았거든요, 애들이요. 그래 안 좋았던 지금 두 개 나온 게 코엑트랑 타임이잖아요. 네. 둘 다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좀 됐는데 이거는 세론이 있었고 그리고 그 전에 직전에 주가가 급등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우리 좀 보자고요. 그 정도는 얘들이 지금 그 사이에 이미 막 상한가 3번 치고 이런 종목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유행이라고 그냥 사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한 번쯤은 우리 좀 보자. 그런 말씀도 드려보고 싶고요. 이 얘기 하니까 또 하나 생각이 나네. 어제 그 스트레이트요? 공중파에서 하는 방송. 아, 예. 거기서 요즘 주식시장에 대한 얘기도 막 나오고. 네. 그래요. 그리고 요즘에 뉴스도 막 나오는데 소위 그 리딩방들이 더 이제 주식시장 좋으니까 활개를 치는 것 같아요. 근데 리딩방에서 내가 들어가서 속고 막 이런 경우 되게 많이 있는데 근데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난이라고 할 뻔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뭐냐면 그분이 어떤 분이 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처음에 돈을 조금 맡겼을 때 수익률을 해가지고 수익률을 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야 그럼 이제 돈을 버니까 더 많이 넣어서 그러면 운영해 주겠다 해서 처음에는 500만 원 넣었다가 나중에 4천만 원, 5천만 원 빌려서 넣었다라는 거예요. 폰지잖아요. 폰지에 세상에 어떤 세상이든 간에 계좌는 내 걸로 해야 되는 거야. 내 걸로. 예. 돈을 누구한테 맡겨서 그 수익률을 계속 준다는 게 세상에 그런 불로소득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끊임없이 30년이 지나도 40년이 지나도 내년에도 계속 그런 일이 완전 너무너무 답답해요. 너무너무 답답해. 돈을 왜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왜 맡길 수가 있지? 예. 참 저도 이해 안 되긴 합니다만 예. 그게 그래놓고 증권사는 오지게 안 믿어요, 진짜. 이게 몇십 년도 아니죠 몇백 년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 보면 예. 인간의 본성인가 봐요. 그런 맡기고 싶은 마음이. 아니 근데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없다. 그런 건 없다. 당연히 없죠. 아니 그 돈을 계좌를 내가 우리 엄마도 아니고 생판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남의 돈 벌어주려고 그 짓을 왜 하겠어요. 가족한테도 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업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절대로 가족한테도 하면 안 되고 무조건 자기 계좌에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이게 진짜 뭐 아주 귀신같이 속이는 그 사기꾼 놈들한테 당하는 거는 뭐 진짜 그럴 수도 있다 치는데 이거는 진짜 너무 뻔하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기가시 속인 것도 아니야. 진짜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그렇게 네 해드릴게요. 보셨잖아요. 해드릴게요. 이거에 그냥 넘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어제 한두 번 찍히는 거 보고. 아휴, 뭐 어떻게 뭐 그런 사람들 구제도
자, 하여튼 우리 박병창 이사님 얼마나 답답하신지 네. 예, 아주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이사님 오늘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시황을 또 봐야 되는데 보니까 대형주 중심으로 특히 삼전 하이닉스 한 4% 내외로 현재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넥스트장에서 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시장 보면서 수익률 관리 고민이 좀 있으실 텐데, 그래서 DB에서 또 말달리자 이벤트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올해가 말의 해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3월 중에 100만 원 이상 매수한 종목 중 3일간 기준 한 종목이라도 수익률 3% 너무 어렵죠. 네,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6년 3월 1일 이후에 최초 개설 고객이라든지 아니면 오랫동안 잠 자고 있는 계좌 갖고 계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은 이벤트 대상이 되고요. 들어가셔서 하여튼 이벤트가 몇 개 있습니다.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네. 그래서 여러분이 수익 내시면 그 수익에 따른 또 이벤트를 더 상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겠네요. 해드리는 그런 DB증권의 이벤트, 말달리자 이벤트가 있으니까요. 한번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어떨까. 국내 주식, 뭐 ETF, ETN 다 포함해서 네. 이벤트 대상이 된다고 하니까, 네, 요거 2026년 3월 31일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31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니까 이양 계좌 있으신 분들 혹은 새로 계좌 만들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이벤트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200만 원만 들고 있어도 이 이벤트 참여 가능하다고 하니까 보통 이런 거 이벤트 할 때 막 금액 크게 해갖고 뭐 참여하기 어렵게 만들고 그러지 않고 2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니까 웬만한 분들은 한 번씩 참여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운 좋으면 진짜 말값에 준하는 금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네. 네. 자, 금도 받으시고 돈도 받으시는 DB증권 이벤트. 요즘 증권사들이 돈 쓸 데가 없어 날린 모양입니다. 네, 많이 벌어가고 이렇게 이벤트 하실 때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오늘 아침 라이브는 이 정도 네. 하고요. 그리고 정프로님은 더블 밸류업으로 계속 시황을 좀 봐주시고요. 네, 저는 내일 아침에 오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